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김학의 사건의 출발이 됐던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 원본이 YTN을 통해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누가 봐도 거의 뭐 달리는 기차 안에서 봐도 김학의 씨던데, 그런데 불쌍의 남성이라고 무혐의 만들어준 분들은 대체 누굴까요? 눈이 없으신가? 이 와중에 또 무고죄로 고소를 한 김학의 씨는 여전히 믿고 있는 바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그건 또 누굴까요? 참 궁금해지죠?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오늘은 뭐 다른 뉴스보다도 이게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오늘 아침에 뭐 실시간 검색어에 막 오르고 있던데요. YTN에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을 입수해서 언론사 최초로 공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2013년 5월에 경찰이 확보했다던 바로 그 영상인데요. 관련해서 민감용 청장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명확하다. 김학의라는 것이 명확하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죠. 근데 실제로 그 장면을 YTN에서 공개한 장면을 봤더니 기존에 잠깐씩 나왔던 그 저화질 핸드폰 화면 캡처한 부분, 막 흐릿한 부분 이런 것과는 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짠! 보이시나요? 굳이 보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보이시죠? 굉장히 이 얼굴의 윤곽이며 헤어스타일, 그리고 이렇게 무태 안경을 쓴 모습까지도 굉장히 잘 뚜렷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그나마 제가 이제 사진으로 캡처를 한 거라서 좀 덜 정확해요. 영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얼굴 윤곽이 이렇게 옆으로 돌렸을 때는 이렇게 더 잘 드러나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이 장면들, 그 짧은 YTN에서 공개한 그 짧은 영상만 봐도 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진짜로. 이게 이제 지금 알몸인 남성이, 김학의 씨로 추정이 되는 이 남성이 여성을 껴안고 뭐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뭐 지금 게다가 이렇게 노래 한번 이렇게 부르고 나서 막 씩 웃더라고요. 이렇게 웃는 그 미소를 짓는 모습까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고요. 이게 육안으로도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 TV 화면, 컴퓨터 화면, 핸드폰 화면 이런 것만으로 봐도 동일인임을 또렷하게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경찰도 굳이 감정 의뢰 없이 이게 김학의, 영상 속 사람의 김학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검찰에 바로 송치를 했다고 민감용 청장이 이야기를 한 거죠. 실제로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YTN에서 아예 이 영상을 전문 기관에 영상 분석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어떻게 확인을 하는가? 근데 역시나 이 사람의 얼굴 형태며 이게 헤어스타일, 무태 안경도 그렇지만 옆으로 돌렸을 때 이 귓볼이, 귀가 굉장히 좀 독특하게 생긴 편인데 이 귓볼의 모양 뭐 이런 것까지도 거의 이 화면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거의 분명해 보인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봐도 김학의라고 그냥 육안으로 봐도 알 수가 있을 법한데 검찰이 어떻게 이걸 보고 불쌍의 남성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아니 눈이 있다면 알 텐데 그걸 어떻게 몰라? 그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래요. 우리가 또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정말 눈이 안 좋을 수도 있죠. 수사하시는 분이 정말 보는 눈이 없을 수 있어요. 정말 안 닮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맞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정만 해봐도 드러나는 건데 왜 이걸 모르겠다고 무유불상의 남성이라고 결론을 내리는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도무지. 대체 왜? 왜 그럴까요? 그리고 당시에 김학의 씨뿐만이 아니라 이 앞에 안고 있는 여성, 이 피해 여성 역시도 특정할 수 없다고 검찰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남성, 여성 모두 특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라는 이 여성이 이 여성, 영상 속의 여성과 이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여성이 동일인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에서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남자도, 영상 속의 이 남자도 여자도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이거 성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진짜. 보통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이런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동영상조차 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보통이죠. 영상이 있는 게 특이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동영상 같은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피해 여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이고 이렇다면 성범죄 피해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렇죠. 영상 같은 중요한 증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건 뭐 이런 영상까지도 존재하는데 무조건 그 여성이 이 여성, 영상 속의 여성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남자는 식별하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무혐의를 내리는 건 이건 뭐 누가 봐도 의도적이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죠? 심지어 이 동영상 원본 이 앞부분에요, 여기가 어디인지를 확인시켜주는 배경이 함께 찍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실제로 윤중천 씨의 별장 모습이고요. 이게 동영상 속의 별장입니다. 어때요? 똑같아요. 네. 이 장면 찍힌 이곳이 바로 뭐 가구며 벽지 이런 것들이 한눈에 윤중천 씨의 별장이라는 게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보자고요. 설사 100번 양보해서 강제로 한 성관계가 아니었어, 이들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거다라고 치더라도 어찌됐건 현직 검사장이 건설업자의 별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성관계를 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거잖아요. 이것만 봐도. 그렇다면 그 대가성을 의심해서 뇌물혐의 수사라도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찰 수사팀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체포는 물론이고, 체포는 뭐 말도 안 되고, 뭐 출국 금지, 통신 조회 이런 거, 가장 수사에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통신 조회 영장 이런 것조차도 아예 검찰에서 계속해서 반려를 했다는 겁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됐다 그래요. 모두 다 기각 무조건. 당시 수사팀 관계자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영장 안 주면 감히 우리가 김학의를 손댈 수나 있냐, 출국 금지도 그때 당시에 다 기각되고 그랬다, 아예 뭐 손도 못 대고 김학의와 관련된 주변 인물에 대한 영장들도 다 기각이 됐다는 거예요. 행여라도 다른 인물들도 영장했다가 행여라도 뭐가 나오면 김학의까지 올라올까 봐 겁이 나는 거죠. 다 김학의 주변 인물들조차도 싹 그냥 영장이 다 기각됐다는 거. 이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주변 인물들까지 영장이 다 기각돼 버리면 사실상 수사를 안 하겠다는 거죠. 못 하겠다는 거죠. 어려운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검찰이 거의 뭐 이 통상적인 사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의 영장조차도 이례적으로 다 기각을 해버렸던 그때 당시에 그런 참 요상한 이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이제라도 수상이 그 의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지금 YTN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요, 그때 이 윤중천 씨가 성범죄를 동원한 여성이 무려 2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와중에
5명, 24명 가운데 5명이 김 전 차관과 관계를 맺었다라고 지금 피해 여성들이 직접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5명이나 직접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관계를 맺었다라고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김학의가 아니라 다른 남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김학의가 아니라 그냥 뭐 일개 공무원 중 한 명이었거나 그냥 보통 평범한 남성이었거나 이랬으면 사실 평범한 남성이 이런 성접대 뭐 어쨌든 이런 불법적인 성관계를 맺지도 않았겠지만 아무튼 5명의 피해자가 지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것도 이런 무슨 동영상까지 존재하는데 그런데 본인이 아니라고 해서 이걸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뭐 절대 김학의 그때 당시에 그야말로 날고 기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굉장히 참 청와대에서 함께 뛰어놀아서 굉장히 돈독한 사이였다고 하는 김학의 전 차관 정도가 아니었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고요. 아무튼 관련해서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이요 피해 여성 중 한 명을 무고죄로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이 피해 여성을 보다 더 압박하려는 이 뻔한 행태죠. 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YTN 보도와 관련해서도 영상에서 얼굴을 이제 공개하면서 김학의 차관이 맞다, 전 차관이 맞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 동영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엄포를 놨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누가 그 말을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글쎄 뭐 아직까지 좀 믿고 있는 뒷백이 많으신가? 근데요 그때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왜 제주지검장 그 CCTV에 찍혔던 그 음란 무슨 혐의로 찍혔던 제주지검장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도 CCTV에 뻔히 찍혔는데도 본인이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돼서 이제 전문가들의 뭐 분석 이런 걸로 본인인 것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됐었는데요. 뭐 지금도 일단은 본인이 진짜 아니라고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그리고 뭐 전문가까지 동원하지 않아도 우리 눈이 뚫려 있는 모든 국민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본인이신 것 같다, 동일이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분의 이런 해명이 언제까지 먹혀 들어갈지 이번 수사가 과연 이번에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뭐 글쎄요. 또 믿는 구석이라고 하면 글쎄 그때도 덮어주셨던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셨던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 뭐 이런 분들을 아직도 믿고 계신가 싶기도 하고 글쎄 뭐 지금 이게 사실로 밝혀지기만 하면 사실상 이분들도 지금 뭐 같이 무너지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이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서 어떻게든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이슈를 막 덮으려고 이것저것 막 터뜨려대고 어떻게든 막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 최근에 수사단이요 김학의 동영상을 직접 만든 것으로 알려진 윤중천 씨 오촌 조카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사실상 이 사람이요 윤중천 씨의 유일한 혈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중천 씨가 이 조카에게 휴대폰 영상 이 김학의 씨가 담겨져 있는 그 영상을 CD로 만들라고 지시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윤중천 씨와 김학의 씨가 이게 사이가 좀 틀어지면서 이걸로 협박을 하려고 영상을 굳이 CD로 제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윤 씨의 조카도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가 맞다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잘 또 알 사람이잖아요. 윤중천 씨를 제외하면 이 영상을 직접 만든 사람이면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김학의 씨가 맞다라고 진술한 것이라면
정말 중요한 진술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조사단에서 구체적인 경위를 아마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게 김학의 씨에게서 끝나는 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혹이 또 제기되는 게요.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윤 씨의 컴퓨터에 김학의 전 차관 외에도 다른 유력 인물들이 여럿 있다. 이런 제보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또 이게 의심스러운 부분이요. 이런 윤중천 씨가 사실 이런 쪽으로 로비를 해서 이런 걸로 사람을 동영상을 찍고 한두 번 해본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엮고 영상으로 남겨서 또 협박을 하고 이런 일이 도 같은 사람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아마도 당시에 힘 꽤나 쓰시던 분들이 그때 당시에 윤 씨의 별장에 많이들 초대되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검찰 수사단이 이 동영상 CD를 손에 넣었던 폭력조 직원 출신 박모 씨를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조사했다고 하는데 추가로 또 어떤 인물들이 정말 있는지 아마 이제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좀 유력한 인사들이 우리가 알 법한 인사들이 또 혹여라도 들어있진 않은지 김학의 전 차관 외에 이번 기회야말로 제대로 좀 파헤칠 수 있는 한 점의 의혹 없이 남김없이 제대로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뉴스는 여기까지.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궁금하네요. 네, 곽상도 의원이나 황교안 대표도 정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피해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지금 자유한국당이 애써 무마시키고 덮으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일지 좀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른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정말 근거도 없는 무슨 대통령 행적을 밝히라는 이런 소문이 마치 정말 뭐가 있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카카오톡을 타고 돌면서 그 극우 유튜버의 영상을 이렇게 타고 돌고 하면서 마치 진짜 뭐가 있는 것 마냥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전 같았으면 저도 방송에서도 얘기하지 않고 이런 정도는 또 헛소리 하시는구나 이러고 넘겼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가요. 아예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공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직접 논평까지 내고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수준까지 와서 지금 무리를 빚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극우 유튜버에서 촉발된 대통령 행적 소문까지 해명하라는 논평을 낸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경욱 대변인이 어제 논평을 통해서 대통령은 한간에 자신과 관련된 소문이 회자되고 의혹이 제기되면 이를 명쾌히 해명하면 된다라며 모든 것을 가짜뉴스로 몰아 입막음하려는 청와대 태도는 매우 독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명확하게는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최근에 극우 성향의 유튜버를 중심으로 퍼졌던 강원도 산불 대통령 행적 등에 관한 의혹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이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오후 7시경에 산불이 났던 그날 오후 7시경에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에 참석해서 언론사 사주들이랑 술을 마시느라고 그 직후 발생했던 강원도 산불에 5시간 동안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정말 근거가 없는 제대로 대응 너무 잘했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건 뭐야 대체.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과 관련해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그 막말 김순례 의원 등도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서 논란이 됐고요. 관련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을 범하는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민 대변인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한간의 소문에 대한 진실규명을 바라는 이들도 모두 대통령의 국민이다. 정권 마음에 드는 정권을 원하는 이야기만 해주는 국민만 국민이 아니다. 라면서 대통령이 이런 한간의 소문까지도 다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강변을 했습니다.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고 명쾌히 해명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좀 하시려면 이건 다 어쨌건 소문이잖아요. 떠도는 소문? 극우 유튜버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소문을 제기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좀 구체적인 증거, 이때 무슨 의혹이 제기됐다, 이때 어떤 의혹이 있는데 그렇게 의혹을 얘기하면 소문이 아니려면 뭐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누구나 소문은 뭐 마음대로 만들 수 있죠. 아, 너 어젯밤에 뭐 어쩐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려면 어떤 증거라도, 작은 증거라도, 근거라도 있어야 그에 대해서 아,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든지 아, 그 부분은 어떤 거라든지 구체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 이런 소문이 있던데 어때? 라고 얘기하는 건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나도 어불성설. 공당의 대변인이 그런 것까지 얘기하기엔 좀 너무 구차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무슨 언론사 사장들과 술을 마셨다 이런 얘기와 관련해서 아예 미디어 오늘에서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기사를 아예 냈더라고요. 신문의 날 축하연을 다룬 연합뉴스 기사가 그때 당시에 화재 발생 시점인 7시 17분에 올라왔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7시에 이게 신문의 날 축하연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기사는 7시 17분에 올라왔지만 실제 행사는 화재 발생보다 30분가량 앞선 6시 40분에 끝이 났다는 겁니다. 이미 화재가 나기 전에 이 행사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이 건배를 하는 사진이 촬영된 시간이 오후 6시 36분이라는 거예요. 이 건배하는 것도 이제 행사가 다 끝날 때 마무리에 이렇게 건배를 하는 사진을 찍는데 이게 이제 6시 36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가 끝난 직후에 미디어 오늘에서 프레스센터를 나서는 방상훈 사장을 쫓아가며 질문을 했다 그래요. 하필 또 미디어 오늘이 그걸 질문을 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이 촬영된 시간이 6시 44분입니다. 행사 끝나고 다 나가는 사람들을 잡고 영상을 찍었는데 그때가 6시 44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영상 중에 한 장면인데요. 보이시죠? 이게 지금 방상훈 사장이에요. 방상훈 사장을 찍은 이 장면이 지금 해가 지기도 전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서울 일몰 시간이 7시인데 해가 지기 전이라는 게 뚜렷이 영상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끝난 직후에 다들 그냥 헤어졌는데 거기서 대통령 혼자 남아서 뭘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들 행사 끝나간 직후에 그 행사를 갔던 기자들도 알고 있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더불어민주당 대표며 다른 언론사 사주들이며 다들 그냥 흩어졌고요. 그때 당시에 또 뭐 샴페인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 그 건배하는 장면도 내빈들이 뭐 한두 잔 마신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술을 계속 마신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 와중에 그 자리를 또 바쁜 사람들이 이동해서 어디로 가가지고 술을 마셨다고 얘기를 할 근거도 아무 것에도 없다는 거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뭐 건배 제의를 하고 술잔을 부딪혔고 축하떡을 자르는 이 행사를 끝으로 아예 행사장을 떠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예. 그리고 그 떠난 시각도 6시 40분이라는 겁니다. 방상훈 이 사장이 이 영상에 촬영된 시각과 거의 비슷한 시각이죠. 그때 이제 같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정부의 대처 방식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이 산불을 뭐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게 참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그래도 참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줘서 너무 다행이다, 안심을 했다라고 하지만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에 차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걸 되짚어 보면서 이것보다도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번보다 더 잘해야겠구나 라고 이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고 들 수 있죠. 근데 그러려면 이런 좀 신문의 날 보도사진 한 장, 그것도 그게 7시 17분에 올라왔다고 그거 한 장을 근거로 언론사 사주들과 술 마시느라 화재 대응을 안 했다 이런 류의 얘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억측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정말 그런 주장을 하시고 싶으시면 조금 더 하나라도 제대로 된 증거를 좀 가지고 와서 이런 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정말 제대로 좀 물어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유튜버가 극우 유튜버든 뭐 누구든 네티즌이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이런 거 아니야? 라고 궁금하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제대로 근거도 알아보지도 않고 공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직접 이런 가짜뉴스 가지고 와서 정황도 근거도 없이 들이밀면서 왜 해명 안 하냐 해명해라 소문도 다 해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어쩌자는 건지. 그리고 사실 세월호랑 이걸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수백 명의 국민이 사망한 참사와 지금 이번 산불 대응을 지금 비교할 걸 해야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네, 그것도 세월호 관련해서 참 비웃음까지 지으며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민경욱 대변인이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진짜 거듭 더 분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아무튼 이러면 이럴수록 자기 발등을 찍는다는 것을 왜 모르실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오늘 발칙한 뉴스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 발칙한 뉴스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월요일날 다시 만나요. 안녕.